혹시 정리를 하려고 정리함부터 사고 계신가요?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배달 음식 소스, 정체 모를 케이블, 몇 년째 안 입는 옷. 우리 집은 꽉 찼는데 왜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할까요? 한국인 10명 중 8명이 겪는다는 이 물건 집착은 사실 당신의 뇌를 24시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가 왜 자꾸 비우라고 소리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지난 1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 몇 개나 있나요? 옷장을 열면 넘쳐나는데 막상 입을 옷은 없고, 서랍 속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케이블들이 엉켜 있고, 창고에는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이 조용히 쌓여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옵션, 더 꽉 찬 일정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더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지금부터 덜 가지는 것이 왜 우리의 뇌와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각 자극에 취약합니다. 방 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뇌는 쉬지 않고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이걸 치울까? 저건 언제 쓰지? 버릴까 말까? 이런 질문들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집에서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니멀리즘은 바로 이 불필요한 판단들을 제거해 줍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도 함께 줄어들거든요. 그 결과 집중력이 올라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며 하루 종일 느껴지던 그 묘한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정리하고 나서 왜인지 모르게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정리됐을 뿐인데 생각도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요. 공간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삶이 물건에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지죠. 언제 쓸지 모르는 물건들을 보면서 저거 언젠간 꺼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은근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작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줄어들면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통제감은 불안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미니멀리즘은 약이나 상담 이전의 환경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조용한 방법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와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더 가져야 제대로 된 어른 같은 느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사실 많은 소비는 이런 결핍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이 사이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미니멀리즘은 이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충분한가로 질문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전환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도 줄어들고 SNS를 보면서 느끼던 그 허탈한 감정도 약해집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루에 쓸 수 있는 결정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심 메뉴 정하기, 퇴근 후 뭐 할지 선택하기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겁니다. 왜 저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뇌가 이미 하루 내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의 상당 부분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에서 오거든요. 미니멀한 환경에서는 결정해야 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옷이 적으면 고를 필요가 없고 물건이 적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중요한 선택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단순해졌는데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전략입니다. 미니멀리즘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물건이 많으면 과거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그때 샀지. 저건 누가 줬었지? 이런 생각들이 슬며시 올라오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깁니다. 이거 나중에 쓸 수도 있을 텐데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질 않아요. 하지만 물건이 줄어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의 향, 지금 있는 공간의 편안함, 지금의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억지로 호흡에 집중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마음을 현재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결국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이니까요. 미니멀리즘의 진짜 핵심은 덜 가지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을 것인가를 바꾸는 겁니다. 물건에서 경험으로, 소유에서 감각으로, 과시에서 안정으로 기준이 이동하는 거죠. 이 변화는 장기적으로 감정 기복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물건을 사서 느끼는 행복은 순간적이지만 경험과 관계에서 오는 만족은 훨씬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물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옷장이 가득 차 있는데 입는 옷은 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며 서랍에 쌓아둔 물건들. 정체 모를 케이블과 영수증들로 가득한 서랍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니멀한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입는 옷을 10벌에서 15벌만 남겨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같은 기능의 물건은 하나만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외출 준비할 때 느끼던 그 미묘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죠. 공간이 넓어 보이면서 마음도 한결 가볍고 안정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매일 아침 느끼는 차이는 정말 큽니다. 다음은 소비 습관입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할인이라는 이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별것 아닌 물건을 샀거나 SNS에서 본 걸 따라 사는 모방 소비도 있죠. 이럴 때 미니멀한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이건 내 삶에 진짜 필요한가? 충동이 드는 순간 하루만 밀어보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 대신 경험 중심의 소비로 조금씩 전환해보세요. 산책하기, 책 읽기, 좋아하는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있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면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돈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완화됩니다. 쓸데없이 산 물건을 보며 후회하는 일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지갑도 두둑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정과 관계 이야기입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 관계, 항상 바쁜데 기억에 남는 하루는 없는 느낌. 이 감각 익숙하시지 않나요? 미니멀한 선택은 꼭 가고 싶은 약속만 남기는 겁니다. 감정 소모가 큰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일정에 일부러 넣는 거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와 채워주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한 다음 채워주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진짜 휴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버리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또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엔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 소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는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일정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냥 기록만 해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한 영역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옷장, 다음 달은 소비 습관, 그 다음은 일정.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거죠. 한 번에 삶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지칩니다. 하나씩, 조금씩이 훨씬 멀리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나에게 충분한 정도입니다. 누군가는 옷 10벌로 충분하고 누군가는 20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빈 공간을 일부러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랍 하나를 비워두고 일정표에 여백을 만들고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는 20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여백이 생각과 감정이 숨쉬는 공간이 됩니다. 꽉 찬 것보다 여유 있는 삶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미니멀리즘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고 쉽게 지치는 사람, 비교에 민감한 사람, 불안할수록 소비하거나 더 바빠지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미니멀리즘은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나를 편하게 만드는 전략이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억지로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힘들지만 환경을 조용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미니멀리즘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물건을 줄이면 시간도 늘어납니다. 쇼핑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관리하는 시간이 모두 줄어들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죠. 돈도 절약됩니다. 필요 없는 걸 사지 않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삶은 지구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은 어딘가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트럭과 배로 운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국 쓰레기가 되어 어딘가로 사라지죠. 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여백에 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일정표보다 여유 있는 일정표가 더 평화롭고 가득 찬 방보다 여백이 있는 방이 더 편안합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물건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가 잠깐은 당신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의 행동, 가치관, 그리고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불친절한 사람은 그냥 불친절한 사람이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어도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단순한 삶은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가진 게 적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옷이 100벌 있으면 하나하나가 특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옷 몇 벌만 있으면 그 옷들이 정말 소중해지죠. 매일 사용하는 머그잔, 아끼는 책 몇 권, 편안한 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는 작은 보물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저 사람은 저기 갔는데 나는 왜 안 가봤지? 저건 사야 하는 건데 나는 아직도 없네? 이런 불안이 끊이질 않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면 놓치는 것에서 오히려 즐거움이 생깁니다.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최신 기기를 따라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행복 말이죠. 결국 우리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덜 가지고 더 많이 즐기고 더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롭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사랑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 됩니다. 다음번에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깐만 멈춰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이게 내 삶의 진짜 가치를 더해줄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짐이 될까? 가끔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게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신 햇빛을 즐기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단순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덜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삶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쓰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조금 덜 소유하고 그 대신 더 웃고 더 사랑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여백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